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뉴욕의 시장 선거가 어떻게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그 독특한 논리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느 도시에서 선거를 한다면 그건 그냥 그 도시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좀 다릅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단순한 지역 정치를 넘어서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조 람맘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의 등장을 그냥 평범한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미국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의 등장이 인류 전체의 전환점이라는 엄청난 해석까지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신호, 바로 뉴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분석은 뉴욕의 정치 지형 변화를 그냥 해퍼닝으로 넘기지 않아요. 미국 사회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위기의 징후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조란 맘다니라는 인물은 30대의 젊은 민주사회주의자이자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인물교체 그 이상이었어요. 정말 끝도 없이 치솟는 집세,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 여기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친 거죠. 기존 시스템에 등을 돌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욕의 이런 상황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뉴욕의 위기가 사실은 미국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물질과 정신의 괴리,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료는 미국을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인류의 신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문화가 뒤섞이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곳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함께 휘청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표가, 이 자료가 말하는 미국의 속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인구, 돈, 무기, 정말 엄청난 물질적인 힘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막강한 힘을 올바르게 이끌 지혜가 없고 방향을 제시할 교육이 무너졌고 모두를 하나로 모을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불균형이야말로 지금 미국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자료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문제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한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낡고 기능하지 않는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필요한 파괴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낡은 건물이 무너져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진단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텅 비어버린 미국의 정신을 대체 무엇으로, 또 어디서부터 채워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정말 파격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했을 주장을 펼칩니다. 미국이 이 위기를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부로부터 지혜의 수혈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에 이 자료의 핵심 제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돈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바로 지혜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미국을 돕는 것이 결국 인류 전체를 돕는 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혜를 제공할 외부의 조력자, 그게 대체 누구일까요? 이 자료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내놓죠.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처방전의 심장에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 사상은 나나 우리 국가만의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을 생각하는 리더십이죠.
바로 이 정신이 앞에서 말했던 미국의 텅 빈 지혜와 리더십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핵심 가치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째, 홍익인간 정신을 갖춘 지도자를 키워내고, 둘째, 이들이 돈이나 무기가 아닌 지혜를 미국에 제공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정말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인이 모인 미국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에 한국의 지혜로운 정신문화라는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인류의 신도시인 미국에 한번 설치되면 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이 자료가 꿈꾸는 미래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지막 그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는 미래는요, 더 이상 한 나라가 힘과 지혜, 모든 걸 다 가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미국은 강력한 하드웨어, 즉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은 그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 즉 지혜와 정신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두 나라가 함께 인류를 이끌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탄생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와 지혜를 가진 자의 협력이라. 어떻게 보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쩌면 꼭 필요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